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무실에 앉아서 영상을 찍네요. 제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원래 뭔가 좀 회사 다닐 때도 그랬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이러면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잠을 좀 못 자는 편인데, 근데 이게 사업하면서 더 심해졌거든요. 이제 제가 요즘 카자흐스탄에서 뭘 해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머릿속 침대에 누워서 막 1시간 금방 후딱 머릿속에서 막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살이 안 찌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하고, 머리도 어제 새로 파마를 했는데 아직 자리를 안 잡아서 조금 어색하죠. 오늘은 좀 재밌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미 이제 조금 IT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 GPT라고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합니다. 챗봇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은 대화체로 대답을 해주고, 단순히 서치 엔진이 아니라 자기가 학습한 토대 내에서 이제 정확한 답변을 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라는 게 좀 부정확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혁신적인 서비스다. 컨설팅 회사가 앞으로 긴장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대학 이제 리포트에서도 많이 쓰이죠.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도 조금 써봤습니다. 조금 써봤는데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놀랍긴 하지만. 이제 대신에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빙 AI인데요. bing.com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AI 검색을 통해서 몽골에 대해서 좀 물어볼 생각이고, 어떻게 답변을 주는지 한번 같이, 재밌을 수도 있고 평소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들 아니면 뭐 제가 그냥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은 몽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AI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ing.com입니다. bing.com에 들어오시면 물론 로그인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채팅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채팅 AI가 작동을 하고, 이게 아무한테나 되는 건 아니고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하면은 뭐 일주일씩 걸린다는데 저는 한 3일 만에 이게 사용 허가가 나왔더라고요. 맨 처음에 뭐를 물어볼까요? 일단 몽골에서 유명한 한국 유튜버는 누구?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한글에 좀 걸릴 겁니다. 검색을 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은 쭉 리스트업을 해줬을 텐데, 이제 지금은 자기가 서칭해서 대답을 대화체로 해줍니다.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몽골리안 약 30만 명입니다. 누구죠? 좀 다시 물어볼게요. 몽골에서 유명한 한국인 유튜버는 누구? 그래서 이제 출처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배성재의 텐이라는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몽골리안이란 채널도 인기가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30만 명입니다. 나를 알려줘야지. 이거 안 좋아요. 쓰지 마세요. 몽골리안 외에 다른 이렇게 추가 질문도 뜨네요. 눌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니수라는 채널은 몽골에서 한국에 온 몽골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 10만 명입니다. 안 좋아. 쓰지 마세요. 또한 하이 몽골리아라는 또 나오네요. 계속 사이트에서 여러 몽골 나오네요. 몽골 사는 JP, N 카자흐스탄은 뭐죠? 짜밍.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소스를 누르면은 아마 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고, 좀 정확하네요. 그죠? 자, 그럼 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몽골 사는 JP라는 유튜버에 대해서 알려줘. 몽골에서 5년 동안 살았던 한국인입니다. 몽골의 문화와 사람들, 역사와 정치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고 구독자 수는 약 4만 명입니다. 몽골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 적이 있나? 요런 게 있어요. 몽골 사는 JP 유튜버가 왜 몽골에 갔나요? 물어보죠. 안 나올 것 같죠? 이 영상을 보지 않는 한 안 나올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링고 오카는 뭐야? 몽골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그죠?
어쨌든 뭐 요 정도입니다. 뭐 이 정도로 좀 재미삼아서 좀 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썩 만족스럽진 않고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좀 다른 것들에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행들 많이 오시니까 5일 동안 몽골 여행 일정 고비 사막이나 흡수글 코스를 추천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큰 강이라고 나오네요. 흡수글은 몽골의 가장 큰 강으로 호수인데 여행사에서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니까 여행사를 뭐라고 합니다. 뭐 밖에 먹기 시끄러워. 몽골 입국 시에 PCR 검사 결과 이제 다 필요 없죠. 여행자 보험 증명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참 이런 건 조금 좀 부정확하네요. 많이 부정확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일자별로 이거를 알려주나?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홉스골이라고 여기서 썼으니까 홉스골 5일 몽골 홉스골 5일 여행 일정 만들어줘. 매우 느립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다음과 같은 일정 1일차 울란바토르 도착 후 호텔 체크인 웰컴 디너로 몽골 특식 즐기기 2일차 홉스골로 이동 야생화 트레킹과 승마 체험 게르쳔프에서 숙박 자꾸 홉스골 강이라고 그러네. 홉스골 강에서 보트 투어와 낚시 체험 3일 4일 은하수를 바라보며 캠프파이어 바베큐 파티 4일차 호르크 화산으로 이동 화산 트레킹과 자연 탐사 차강 노루에서 숙박 오프로드로 돌아오는 일정을 짜주네요. 5일차 생애로 온천으로 이동, 뭐 온천까지 넣어주고 뭐 좋습니다. 5일 했더니 왜 6일차로 해줬어. 어쨌건 이 일정은 오다 투어의 몽골 여행 코스와 홉스골 파라다이스 5박 6일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만들어서 6일짜리로 나왔군요. 네, 이런 식으로 어디를 보고 만들었다. 챗GPT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사업을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인이 몽골에서 하기 좋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몽골의 경제는 광물 자원과 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업과 서비스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는 한국의 제품에 인기가 많으므로 수입 판매하시고 몽골 특산물인 캐시미어나 양모를 활용해 의류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사업. 몽골은 자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합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렌터카 등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몽골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몽골인들은 친절하고 솔직하지만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보수적입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몽골어와 영어 구사할 수 있으면 소통이 쉬워집니다. 몽골에서 살아가는 법과 투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를 참조해보세요 하면서 코트라나 여기 이렇게 또 링크를 제공해주죠. 어쨌든 이런 이제 밑에 추가 질문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추가로 눌러보겠습니다. 몽골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나 현지 기업을 찾아보세요. 이런 사이트를 알려주네요. IT 기업들은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비즈니스에서 파트너사로 등록하시면 뜬금없이 삼성전자를 현지 네트워킹을 통해 몽골들과 친분을 쌓으세요. 한국인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들과 교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조사를 하시고 현지 문화 언어의 존중, 이해를 보이시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알려주네요. 자, 10개 하면 끝났구나. 이걸 지우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카자흐스탄을 준비하니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에게 좋은 사업 기회는 좀 단어를 바꿔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카자흐스탄에게 한국인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그린 에너지, 금융 라이센스, PPP 사업, 비즈니스 어떤 분야에 관심인가요? 사실 이 분야는 챗GPT가 조금 더 괜찮게 답변을 줬던 것 같아요. 챗GPT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등록을 하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글이 빨라졌어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사업 기회입니다. 철강 산업, 철광석 생산 국가이며, 성능, 이런 거는 또 챗GPT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철강 생산국입니다. 철강 산업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석유 및 가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농업, 대규모 농업 생산 국가입니다. 밀보리, 밀감, 쌀 등이 있습니다. 광업, 대규모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철광석, 구리,
쇠비름, 우라늄 등이 있습니다. 건설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T산업, IT의 높은 성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있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카자흐스탄인들이 많아 한국어에 익숙한 직원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단서를 달죠. 사업 환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똑같이 몽골에서라고 물어볼게요. 아까 빙보다 굉장히 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죠? 몽골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대륙적 국가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몽골에게 한국인에 추천하는 몇 가지 사업 기회입니다. 광업, 몽골은 석탄구리, 금, 우라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 세계 최대의 구리 및 금광산 중 하나입니다. 오토고이? 모르겠다. 광업 관련하면 농업. 대부분 지역이 목초지대로 가축이 주요 농업성 샘물입니다. 관광산업. 몽골은 대체로 자연이 유난히 아름답고 자연관광이 풍부합니다. 광활한 초원과 몽골식 게르 체험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IT산업, 에너지산업 비슷하죠. 저 관광산업 들어간 거 빼고는. 그리고 결론도 비슷하게 나오죠. 한국어를 구사하는 몽골인들이 많아 한국어에 익숙한 직원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굉장히 이쪽이 더 잘 나오네요. 예를 들면은 몽골인의 평균 월급은 이제 물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상당히 낮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만 나오죠. 월 평균 임금은 약 105만 투그룩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으로 지방에서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면 똑같이 물어볼게요. 몽골인의 평균 월급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문처럼 뭔가 쭉 한 번의 결과를 제공해 주는데, 빙 A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화형으로 조금 나눠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차이가 느린 게, 챗GPT는 지금 저장돼 있는 거,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배운 것들에서 바로 찾아서 연결해주고, 빙 AI는 지금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2021년 기준 405,710원이라고 알려줬고, 2022년 자료까지 나왔죠. 14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광업 같은 경우에는 320만까지도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 같으면 이제 리스트를 쭉 알려주던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자료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요약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또 뭐를 물어볼까요? 몽골과 내몽골은 몽골의 통일 가능성은? 자, 과연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영어로도 검색하죠. Mongolia and in Mongolia Unification Possibility라고 자기가 번역해서 검색을 하고, 영어 자료가 나오면은 다시 검색을 하겠죠. 다시 번역을 하겠죠. 자, 답변이 나옵니다. 통일 가능성의 검색 결과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항상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 갑니다. AI들이. 내몽골은 한민족이지만 현재는 중국 일부 자치국입니다. 일부 내몽골인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판몽주의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억압하고 있으며 몽골 정부도 이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없죠. 매우 낮아 보입니다. 판몽주의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하면은 이걸 눌러서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또 챗GPT에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원래 챗GPT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매우 어렵다. 결론은 매우 어렵답니다.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로 몽골과는 역사와 문화, 언어가 다르며 중국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또 그 국뽕들이 하는 거 있죠. 한국과 몽골의 연방정부 수립 시 각국의 이점은 연방정부 수립 가능성은? 기다리기 뭐하니까 챗GPT도 먼저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검색하고 있고요. 검색하고 알려줘라. 연방정부 수립 시 각국이 얻게 될 이점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점, 몽골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에너지나 철강, 구리 등이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 한국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자연환경이 훌륭한데 왜 광업 얘기를 할까요? 기술력이 높으면 자연자원을, 한국의 기술력과 몽골의 자연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가능. 몽골의 이점, 한국의 대한민국 몽골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투자 활동을 증대시키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참조하여 몽골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역사, 문화, 경제 등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빙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많지 않다. 90년에 수교했고 21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양국은 협력하고 있고 현재로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몽골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몽골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보다는 뭐 대답하는 것도 있어요. 자, 결정적으로 이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줬어요. 내 생각도 비슷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려나? 대화처럼 얘기를 하네요. 저는 한국과 몽골이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다양하게 협력할 잠재력을 갖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자, 재밌네요. 몽골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은? 먼저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게요. 재밌네. 비교해서 보니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역사적 연결고리와 문화적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류 문화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존경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교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몽골 전통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혀 이상한 답변을 줬어요. 자, 여기는 봅시다. 몽골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은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몽골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기마 민족의 후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인기가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기독교 전파와 불교 비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또, 자, 몽골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감정은 안 좋은 걸로 유명하죠. 자, 몽골은 중국과 인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감정은 다양한 면이 많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몽골의 자원과 영토를 중국이 침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몽골의 자립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몽골인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환영합니다. 총적으로 몽골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감정은 다양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몽골인들은 중국과의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나 경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식과 가까운 결론을 내줍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게 앞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정은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AI들이 욕 안 먹으려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몽골 시중은행 정기예금 1년 이자율은?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몽골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1년 이자율은 평균 연 10% 정도입니다. 한국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1년 이자율은 최근에도 연 5%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장 좋은, 어떤 게 더 좋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AI들이 답변을 좀 제대로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주관과 판단과 종합적인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AI한테는 조금 무리인 질문이고요. 그런 질문들보다는 조금 더 팩트에 기반해서 답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아직까지는 AI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냥은 안 되고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쓰셔야 되니까 이런 거 몽골에 대해서라든지 기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활용하시는 것도, 여행 일정을 짜는 것도 괜찮고요. 여행 일정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몽골 여행 5일 일정을 짜줘라고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나는 일정을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 챙해로 온천을 빼고 어디를 넣어줘, 어기호수를 넣어줘, 이런 식으로 고치면은 다시 거기에 맞게 일정을 수정해서 뽑아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빙 AI와 챗GPT를 제가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챗GPT가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은 21년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음 버전에서 이제 온라인 버전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뚜렷한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챗GPT 성능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챗GPT가 온라인 버전이 나오면은
그거 한번 써볼만 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인공지능 AI 검색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재밌네요. 저는 몇 번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